자, 우리 오늘 5주차 수업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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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난주에 어떻게 조금 바쁘셨을까요? 조금 이렇게 공부할 게 좀 있었죠. 그죠? 예. 이렇게 조금 예 들여다보고 인제 보기는 보는데 이것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 아 아는 회사도 없고 예. 그죠? 예. 처음 이라서 인제 그 과정이니까 근데 그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뭐랄까 뉴스도 되게 잘해 주시고 과제도 되게 잘해 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조금 더 피드백을 해 드려 볼게요. 음 일단 명순 쌤이 인제 이렇게 어 뉴스를 뉴스를 어 글씨가 글씨가 너무 예쁘다. 그죠? 네 진짜요. 얌전하게 예 글씨를 글씨가 너무 되게 예쁘세요. 예 글씨가 너무 예쁘게 잘 쓰시는데요. 음. 음. 요 부분에서 인제 아마 이렇게 다 뭐랄까 해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선생님들 뉴스 인제 인증한 것도 합쳐서요. 그래서 처음 뉴스 처음 인증합니다. 멋있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인제 잘 정리하셨어요. 들리는 대로 잘 정리도 하셨고 이렇게 용어 정리 같은 거 그죠? 딥페이크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네이버 용어 사전 같은 데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 정도씩은 한번 해서 뭐 근데 처음이라서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하나가 아니죠. 그죠? 하나가 아니긴 한데 하나가 아니긴 한데 이게 또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또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제가 걱정하는 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릴까 봐. 그죠? 예. 진짜 이렇게 뭐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약간 그냥 하나 뭐 대충 패스 뭐 이런 거 예 그냥 하시고 하루에 하나 정도 예 고 정도씩만 이렇게 좀 알아가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인제 주요한 메인 중에 예 고런 거 한번 잡아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수 변동도 정리를 해 주셨고 인제 잘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부분은 왼쪽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고 인제 개별적인 어떤 종목 부분들 요런 거는 오른쪽 부분에 인제 또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제가 이렇게 팁을 쪼끔 인제 드리자면은요. 요런 여기 뉴스에 나온 거 인제 정리를 하실 때에 요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인제 이번 주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요거죠. 인제 2월 PPI 뭐 전월치 이렇게 올라갔고 뭐 미국 국채가 4.3 돌파했고 뭐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하면은 인제 이제 정답을 찾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정답을 찾아서 적으라는 거는 아니고 인제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채 미국채 금리가 4.3을 돌파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PPI가 전월보다 0.6 인제 0.6%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 얘기지?'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뉴스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인제 데이터들을 얻을 거잖아요. 얻는데 우리가 인제 뭐랄까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때 4.3을 돌파했다. PPI가 0.6% 올라갔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보다도 그래서 어쩌라고죠. 인제 그게 뭔 뜻인데 그런 의미를 찾아 들어가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이제 그다음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은 PPI가 0.6% 올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더 뭐 매수하고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어떤 걸 더 본다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내 행동에 이제 이제 이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0.6이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잘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0.6이 올라갔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이런 것들은요. 노트 정리할 땐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색상을 꼭 쓰세요. 그래갖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냥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라도 쳐놓으시면 다음에 보기가 쉬우실 거예요. 요 PPI, 뭐 CPI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뉴스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눈에 잘 띄게, 그러니까 뉴스 정리는 다음에 이 뉴스를 이제 그 다시 찾아보고 이제 조금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볼 때 쉽게 찾아보거나 내가 어디에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내가 알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요령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요런 뉴스 다음에는요. 이렇게 가능한 한 한 칸 정도라도 이렇게 조금 여백을 두세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날 이제 연관된 뉴스라든가 비슷한 게 나오면은 아마 여길 다시 찾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얼마였었었는데 뭐 요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조금 띄워놓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특히 뭐 이제 내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주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에 뭐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쳐놓든가. 그죠? 그래서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미국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는 우리 실업급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업자가 돼서 국가한테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실업자가 늘어난 거고, 그죠? 실업자가 청구 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건 실업자가 줄었다라는 숫자가 거죠. 줄었다는 그죠? 거지. 그러면 실업자가 지금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상치보다는 실업자가 적게 나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적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 좋은 거죠. 그죠? 예, 좋아지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지금 이제 미국은 원래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에 지금 그죠? 그래서 경기가 탄탄하면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이유. PPI도 그렇고 예. 청구 건수도 그렇고 뭐 소매 판매도 그렇고 이런 지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경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금리 인하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는 돈을 막 풀어주는 거잖아요. 돈을 풀어줄 때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주겠죠. 살기 힘드니까. 그죠? 금리도 막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실업자 청구 건수가 별로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굉장히 경기가 좋아. 월급도 잘 받고. 그럼 경기가 탄탄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그런 지수들이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금리 인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열, 이건 그 전 뉴스이기는 하는데 어제 FMC 열, 발표했잖아요. 그죠? 어제 FMC 발표해가지고 이제 파월이 뭐라 하니까 어제 장 되게 좋았죠? 확 올라갔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지수가 그런 FMC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FMC에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주가 변동률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변동성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를 이제 알아가는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게 이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까지는 아직 안 읽혀지잖아요. 근데 요런 뉴스들을 계속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 거지? 왜 그런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린 대로 적는 것보다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의문을 가져보는 거. 그러니까 또 보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테슬라 마이너스 4%, 뭐 이런 거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5%가 올라갔나요? 예, 그리고 뭐 애플도 좀 올라갔고요. 그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 3%좀 올라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5%가 올라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죠. 지금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뉴스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줬나 보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고점이 부담이 있고 뭐 이제 그 GTC 했던 거, GTC도 뭔진 모르지만 뉴스에 계속 나왔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 이런 거를 하는구나.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해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행사를. 그러니까 아 이럴 때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와중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콜라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기대감에서 올라갔고 그래서 또 사상 최고치를 올라갔다. 사상 최고치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높은 주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좋았었던 거고 엔비디아는 별로 안 좋았던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꾸 많이 많이 듣고 적으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얘네들을 다 각자 따로 노는 건데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가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뭐 그게 뭐 그냥 그죠? 예,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은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너무 정상인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요점 정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답은 내가 못 찾더라도 뭐 이거는 어떻게 될까라든가 뭐 이런 것들 궁금하다 뭐 이런 것들을 노트에다가 같이 적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어 번이라도, 그죠? 매일은 못 하시더라도 두어 번이라도 특히 중요한 날이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은 꼭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총쌤 것도 잠깐 짧게 볼까요? 보시면은 보시면 뭐 여기도 이제 쓰셨는데 예, 요렇게 이제 띄워 놓고 내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나가셔야 될 방향은 내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내가 생각한 거니까 이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뭐 이랬던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또 뉴스에 또 나오거나 그래요.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빨리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결국 선생님들의 투자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더 잘 들리고,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선생님들 이렇게 한두 개 사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뉴스에 나오면요. 갑자기 귀가 커져요. 이렇게 그게 걔만 이렇게 잘 들리는 것 같은 예, 그런 마법이 펼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걔네들이 나오면 어떡해요? 갑자기 이렇게 잠시 멈춰서 이렇게 갑자기 적는다던가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 대장주 같은 것들 한번 사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를 사는 거는 선생님들이 투자하시는데 크게 영향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사보는 이유는
그걸 하나 사보면 내가 이게 들려요. 그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놨을 때 이렇게 흘려 들을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 안 들릴 때. 근데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게 애플 그러면 애플 막 이러고 뭔가 더 적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해 나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 정도는 사놓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 됐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일단 공부 좀 하고 살게요. 그러면요. 공부 안 돼요.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놓고 자고 일어나는데 올라갔거나 내려가면은 그 느낌 훅 오죠. 그죠? 예. 내가 막 사놨는데 어제 같은 경우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대부분 다 올랐잖아요. 이제 사신 것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오를 수도 있구나. 막 이런 거. 예.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투자 경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쌓아가야지 내가 내공이 생겨요. 내공이. 그래서 공부 다 한 다음에 뭐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돈이 많은 다음에 공부 다 하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죠? 하나씩 하나씩 내가 보이는 거나 배운 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쌓아 모으시면서 공부를 동시에 하신다라는 거.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해 가세요. 그래서 뭐 미중 이제 그 관전 포인트 해서 뭐 18일 날은 나왔었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 FMC도 있고, 그죠? 엔비디아 GTC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본 그 금리죠 인상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서로 영향을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일본 경제도 또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이제 뭐 미국 증시 막 영향도 막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기록을 해놓고 얘네들의 연관 관계를 알아가는 그것을 공부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셨어요. 정리하셨고, 음, 여기서 조금만 이제 레벨 1이 거반 다 끝났잖아요. 레벨 1이 끝나서 여기에서 하나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가능한 한 많은 양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거의 필사 수준으로 한번은 해 보시고 많이 바쁘시다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부분을 적어 보려고 한번 해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뉴스를 듣고 추려 가지고 정리하면은 또 거기서 정보가 새요. 그죠? 예, 새요. 내가 아직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 적으시면서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적어 놓으면 그럴수록 이제 나중에 내가 그걸 솎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놓치면 안 됐었던 거였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가능하신 만큼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적어 보는 거. 종이 모자르면 뭐 종이 한 장 더 돼 가지고라도 조금 더 이제 적으실 수 있을 만큼은 적어 보시면 처음엔 그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두 달, 세 달 지나서 뉴스 들을 때에는 자동으로 그게 정리가 돼요. 이제 정리가 돼요. 한번 또 가능하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이렇게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해보시면 좀 도움은 되실 겁니다. 묘희쌤도 적어 주셨습니다. 이게 잘 이렇게 흔들렸네요. 카메라가.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되고 묘희쌤도 마찬가지로 아까 알려드렸듯이 약간 빨강색이나 파란색 정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뭐 밑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거라도 괜찮고요. 눈에 띄게 약간 이제 금방 그날은 뭐가 있었구나라는 거 정도. 그죠? 예, 그래서 그날의 주요한 거 어제 뉴스 같은 경우는 FMC에다가 뻘겋게 해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중요한 발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예, 그 정도 해서 이렇게 금방금방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음, 약간, 그래서 뭐, 예, 이렇게 쭉 뭐, 내가 이제 비율 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생각 정리 같은 거 하시잖아요.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 정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예, 여기 빨강색과 초록색이 등장했습니다. 네. 흔들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아무튼 뭐 비슷한 얘기들이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적으신 것 같고요. 또 잘 적으셨고, 또 보면, 꽉꽉 채우는 잘 적어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뭐 선생님 생각을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예, 생각 적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해서 잘 하셨어요. 이렇게 색깔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적으시면 좋은 것 같고, 이런 내 생각을 적을 때 딱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자면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거는 왜 올랐는데? 라든가, 이게 왜 중요한데? 그러니까 why를 붙이면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why. 이게 왜 그런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얘가 오르면 왜 이게 내리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Y자를 붙여가면서 의문을 좀 가져가기 시작하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리도 잘 하신 것 같고, 이상순 쌤도. 조명화 쌤도 있죠. 음. 그래서, 조명화 쌤은 바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바쁘셨어.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칸 있는 쪽이라도 예, 조금씩 예,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GTC 엔비디아가 GTC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GTC 하면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거, 그죠? 예. 그래서 뭐 또 이거에 관련된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 걔네들이 뭐 발표하고 로봇 발표하고 막 이런 것들, 그죠? 새로운 칩 발표하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관련된 뉴스 같은 것도 이제 함께 이제 적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죠? 그렇고 이제 여기 오시면 이제 약간 뭐랄까 좀 제가 뭐랄까 특이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 있죠. 푸틴이 오선이 확정이 돼서 우크라이전 지속군 강화를 이제 재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명화 쌤은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나 이제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해야 되면 그럼 어느 기업이 영향을 미치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이거 굉장히 저는 애국심이 없나? 왠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지 보다도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누가 이걸 때려맞지? 이렇게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질질 많이 끌고 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어떤 종목 확 올라가고요. 어떤 종목은 완전 박살이 났어요.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들은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전쟁이 이게 길어지면 얘가 회복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게 있으면 요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게 또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가끔 요것도 뉴스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뭐 이제 기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기름값이 올라갈 때도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기름이 묻혔네요. 기름이 묻혔네. 예. 뭐 기름값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어려워지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이 기름 자체를 생산하고 기름을 파는 회사들, 그죠? 에너지. 우리 섹터 했죠? 에너지 섹터. 대장주 혹시 기억나세요? 1등? 엑소모빌이거든요. 엑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또 에너지 섹터가 XLE였거든요. 일렉트로닉. 그죠? 예, 에너지 E였거든요. 걔네하고 엑소모빌이 아마 주가 올라갔을걸요.
그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런 애들은 올라가는 그 흐름을 이제 같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 제일 많이 먹는 산업 혹시 기억나세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려워지는 거. 자동차? 아, 선생님들 괜찮으시구나. 선생님들 기름값 올라가면 주유하기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어, 않아요? 기름값 올라가면 일단 주유하는 거, 그죠? 예, 음. 그러면 그 자동차보다 기름 더 많이 먹는 거, 비행기. 아, 그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항공료에 영향을 받죠. 그죠? 근데 음, 항공료를 올리지 못하면 마진이 줄죠. 음, 그죠? 마진이 줄면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죠. 예, 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면 어느 정도 바로 올리진 못하겠죠. 항공 그 요금을. 그죠? 바로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기름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공사가 살아남으려면 항공 요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자꾸 생각을 이렇게 약간 이게 그러니까 연쇄작용이죠. 그죠? 이렇게 뭐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감으로 때려잡는 예측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항공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쓰는데. 그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자꾸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노트 올려준 거 보고요. 보고 그렇게 중요한 이슈들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이 아직은 안 쓰시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계속 그럴 거예요. 뭐 언제까지라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거는 요렇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라고 제가 노트 같은 거 보고 꼭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신 거, 어, 이렇게 사셨군요. 예, 좋아요. 요거 했는데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매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사실 거잖아요. 살 때 선생님들의 매수 원칙이 이제 꼭 하나 필요한 게 분할이에요, 분할. 그래서 환전할 때도 왜 분할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조금씩 조금씩 자주 분할하는 거. 그래서 매수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여기에서의 분할 매수는요. 내가 살 때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왕창 사면은 나는 떨어지면 다 때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격을 어느 정도 분할로 높게 비싸게 살 때도 있지만 싸게 살 때도 있으면서 내 평단가를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 제가 한 주씩 사세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두 주를 사고 싶어도 사셔도 괜찮아요. 사셔도 괜찮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런 거죠. 139점 뭐 139.39에서 샀어요. 근데 여기서도 139.00에 샀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거의 동시에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반 비슷하게 이제 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같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줄, 몇 줄을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한 주씩 가격대를 다르게 가야 돼요. 가격대 자체를. 진짜 그래서 내가 139달러에 샀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좀 내려가면 더 좋고 가격 변동이 있은 다음에 한 번씩 사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뭐 TSMC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TSMC를 지금 뭐 나 한 100주 살 돈을 갖고 대기해서 한 방에 100주 살 거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없거든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사서 모을 때에 그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조금 이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가격대를 나눠가지고 가셔야지 내 가격대가 이제 평단가죠. 예, 내 평단가가 너무 치우치지 않게 아마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정가, 하나는 시장가, 이렇게 하셨군요. 잘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서 경험을 어, 다음부터 우리 약간 이 초점을 맞춰서 찍어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예, 이것도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계속 이런 식으로 쭉 해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의심을 이제 그 왜 부분이라는 거를 붙이는 연습들을 쭉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과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요렇게 정리하셨군요. 이거 프린트 하셔도 되는데 뭐 쓰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잘 알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혜정 쌤도 이렇게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고 싶은 것들 있어서 이제 시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사신 거 올려주셨네요. 그죠? 테슬라도 사셨고 QQQ도 사셨고 음, TSMC도 역시 또 사셨고 여긴 TSMC 좋아하시네요. TSMC. 저, 이 팀은 TSMC 좋아하시는 팀. 음. 약간 그 팀별로 있어요. 좋아하는 성향이 약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 질문 같은 거 하거나 막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에브리바디 그걸 사거든요. 에브리바디 전부 다 일단 하나 사고 보는 그래서 팀별로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요. 잘 보시고 여기서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 한번 한두 주 정도는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느껴가면서 오락내락 느껴가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음, 이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까지 가셔야 돼. 이게 이어져야 돼요. 다음 주에 돼야 되고, 다음 FMC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FMC는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처음 맞은 FMC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5월 첫 주에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FMC는 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런 거 한번 알아보고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또 경험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섹터 부분, 이 섹터 부분은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 이렇게 보고 오셨으니까. 일단 이 섹터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봐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보시면 S&P 500 섹터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섹터가 총 11개의 섹터가 있다 그랬죠. 그죠? 11개의 섹터인데 EPS까지 해서 12개. 그죠? 12개라고 EPS래 저기. S&P 500. 그죠? S&P 500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시장의 중심. 그래서 S&P 500 중심하고 나머지 섹터 11개를 놓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그 S&P 500이 시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뭐 아웃퍼폼이네 더 못 가네 막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잘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섹터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섹터들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집 짓는 거에 많이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을 짓는데 이제 그 뭐예요? 바닥 다 다지고 기둥 세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기둥 세울 때 스파이하고 QQQ가 대들보. 그죠? 대들보 뭔지 아시죠? 그 집에서 가장 중심 기둥이 되는 걸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파이하고 QQQ가 대들보고요. 얘네들은 선생님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많이 가져간다 싶을 정도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들이고, 그죠? 지난주에 이렇게 보여드렸죠?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든든히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들보 말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여러 개. 그죠?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섹터 11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섹터 11개. 그래서 11개가 있기는 한데 11개 내가 집을 지을 때 11개의 기둥을 박을 수도 있고요. 11개는 아니고 나는 이 중에서 한 뭐 7개만 할래도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몇 개의 기둥을 세우는지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가지고 싶은 것을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있어도 되고 주요한 거 몇 개만 있어도 되고 그건 선생님들이 사 가시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을 박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11개를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보면 이제 2009년부터 2023년도까지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고 주가가 어떤 섹터가 주가가 제일 안 올라갔는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09년 같은 경우는 테크예요. 테크 되니까 딱 보이죠? 근데 보시면 선생님들은 테크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테크가 계속 1등이 아니죠. 그죠? 막 저 밑에 여기 밑에 있는 중간도 못하는 경우도 막 많죠. 그죠? 그리고 또 이때는 누가 1등? 요거는 리츠주거든요. 예. 리츠주가 1등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츠주가 1등을 할 때도 있지만 여기는 꼴등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유틸리티. 그죠? 유틸리티 섹터가 1등을 하기도 하고 밑에 가 있기도 하고. 요거는 금융주. 금융주가 또 1등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꼴등할 때도 있고. 요건 필수 소비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11개의 산업군 있잖아요. 산업군 중에서 올해에 누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를지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담아 놓으라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에. 내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처럼 이제 그 테크주가 막 올라갈 때는 내가 담고 있는 테크주가 쫙 끌어올리겠죠.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그랬다가 보시면 테크주가 여기 1등이었는데 테크도 그다음 하고 그다음은 완전 폭삭했거든요. 완전히. 예. 중간도 못 갔거든요. 근데 1등은 에너지예요. 그죠?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가 에너지가 없었다 그래요. 그죠? 에너지주가 없다라고 하면 이 2년 동안 최고의 수익률을 못 올리는 거죠. 아셨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가 1등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얘가 언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잘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요. 얘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펑 나는데 그걸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전쟁 났습니다 하고 뉴스에 퍼지니까 전쟁이 났구나. 그러니까 기름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막 이런 거죠. 그때는 이미 예, 많이 늦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이슈들이 연관된 이슈들이 나왔을 때 내 포트폴리오에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인제 가져가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서 몇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런 부분들도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성향 파악하면서 조율을 해 갈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 가면서 나는 기술주 요만큼 뭐 에너지 요만큼 뭐 헬스케어 요만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윤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가져가면 될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이만큼 가져가야 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제일 잘하셔야 되는 거고 내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인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당주를 담을 거 아니에요. 배당주도 담고 또 ETF도 담고 막 담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으면서 고거를 인제
슬슬슬 만들어 나가 시간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는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에너지가 지금 2년 동안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2020년 이제 제가 뭐 예를 이렇게 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보고 가는 건지를.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죠.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니까 일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 셧다운이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막 비행기는 전혀 안 탈 거, 그죠? 자동차도 거의 안 타고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별로 안 썼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름값이 지금의 반이고 그때 경유는 막 900원대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기에서의 그 기름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마이너스로 막 가고 있었거든요. 기름이 남아 도니까 그죠? 기름을 안 쓰니까 기름값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 원리는 아시죠? 이제 물건은 많은데 사질 않으니까 기름값이 막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기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엑셀이나 엑소모빌 같은 회사는 기름을 팔아서 회사 운영을 하는 건데 기름이 안 팔리니까 이 회사는 거의 뭐 장사를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를 못 하니까 주가는 난리가 났죠, 이제. 주가는 훅 떨어졌죠. 떨어지고 기름값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돈을 본다라는 뜻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주 수익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코로나가 언젠간 풀리겠다는 거죠.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누가 먼저 백신 만드나 막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막 다 맞으셨죠? 모더나냐, 뭐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뭐 암제 막 이런 거 그죠? 예, 누가 먼저 나오냐 막 이런 거 할 때였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거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안 돌아다니겠습니까? 기름 없이 어떻게 물류가 이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순간적으로 충격을 훅 받긴 했지만 기름이 서서 풀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순간 마스크 벗고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또 예전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 다니고 기름 많이 쓰고 이거 기름값이 또 올랐잖아. 기름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름이 지금보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올라간 다음에 사는 거예요? 아니죠. 올라가기 전에 사놔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아파트 재개발 발표 난 다음에 사면 비싸죠. 재개발 되기 전에 사놔야지 뻥 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이때, 그러니까 코로나 막 이제 풀리기 전까지 에너지주를 많이 담았어요. 많이 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 왜 맘돈씨 책에서도 인내심 필요하다고 막 책에도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슨 몇십 년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안 돌아다니고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곧 될 건데 그게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 6개월 후인지는 모를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쌀 때, 뭐 거기다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쌀 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서 모아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2021년도 백신 맞으면서, 백신 벌써 1차, 2차 하면서부터 이제 막 좋아졌잖아요. 그죠? 맞고 하면서 기름값이 오르고 22년까지. 22년도에는 더 오를 건 아니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덩달아 더 오르면서 그래서 이때 기름값이 거의 100%가 넘게 올라. 이것만 합해보세요. 100이 넘죠, 지금. 그죠? 100%가 넘는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에너지주는 수익률 자체가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알고 가서 쫓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괜히 이걸 때려 맞추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임의소비재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건 설명하면서 같이 갈게요.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자를 있는데 임의 소비재는 XLC, 이제 XLY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XL 뭘까요? XLP예요. P. 필수 소비재는. 예. 그게 있는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필수 소비재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없으면 되게 불편하고 못 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번 달에 장사가 잘 안 됐어. 아니면 월급이 줄었어. 이러면은 자, 우리가 휴지를 사요. 근데 월급이 좀 줄었으면 휴지를 안 사나요? 그냥 사잖아. 쓰잖아.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내가 백수가 됐어. 그러면 치카치카를 안 하나요? 하잖아. 머리도 감아야죠. 백수가 됐다고 머리를 안 감지 않죠. 백수가 됐다고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소금을 안 쳐먹나요? 소금 뿌려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 이해 네,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알아가는 거라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운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경제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휴지를 안 쓰는가요?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뭐 간장을 안 먹나요? 소금을 안 먹나요? 그죠? 뭐 머리를 안 감나요? 물론 머리를 매일 감다가 이틀에 한 번 감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죠? 안 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해야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코로나 때 뭐 실직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되게 어려웠던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번다고 해도 그 지출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필수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타격이 클까요? 적을까요? 어, 어, 이거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게 돈이 흘러가는 건데. 자, 보세요. 야, 내가 백수가 됐어요. 내가 백수가 됐어. 내가 백수가 됐어.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치약이 떨어졌어. 그렇다고 치약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또 자, 거꾸로 내가 보너스를 탔어. 그렇다고 치카치카를 하루에 6번을 하나요? 또 그건 또 아니잖아. 그죠? 갑자기 휴지를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쓰진 않잖아요, 내가 보너스 탔다고 해서. 그죠? 그냥 거의 그거는 크게 상관없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필수 소비재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될 거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이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매출은 크게 변동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즉 계속 돈을 꾸준히 잘 번다. 꾸준히 잘 벌겠죠. 뭐 소금 먹다가 안 먹나요? 먹어야지. 그죠? 네. 그래서 꾸준히 돈을 잘 번다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주가가 막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경기가 안 좋아서 막 주가가 막 하락을 해요. 그러면 제일 잘 견디는 애가 누구다? 필수 소비자. 필수 소비지. 아셨죠? 내가 주가를 막 때려맞고 싶지 않으면 필수 소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막 기술주들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필수 소비재는 견디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같이 갖고 있으면 내 포트폴리오가 덜 때려먹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 네, 중요합니다. 예, 그거. 예, 그래서 그게 필수 소비재고, 거꾸로 임의 소비재는 없어도 살아가는데 하등의 지장은 없어. 기분이 살짝 나쁠 뿐이지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식하는 거. 그죠? 외식할 때 보면 우리가 특별히 뭐 좋은 거 소고기 먹으러 간다 그러면 뭐 보너스를 탔거나 월급 날이거나 뭐 특별한 날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삼시세끼를 계속 소고기를 먹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뭐 맥도날드 같은 거 다 외식이잖아요. 배민이라든가 뭐 요즘에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배민을 시켜 먹긴 하지만 그죠? 하지만 그러니까 배민 시켜 먹다가도 내가 백수가 됐어. 그죠? 월급이 안 나와. 그러면 배민 횟수가 줄겠죠.
그죠? 배민은 안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찌개 하나 끓여서 먹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백수가 됐으면. 그런 식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가장 먼저 안 하게 되는 것들이 임의 소비재예요. 대표적인 게 외식, 여행. 선생님도 뭐 여행 다니시는데 돈이 있어야 가죠. 백수 기념으로 여행 가자 막 이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이라든가 명품. 선생님도 뭐 명품 같은 거 벼르고 사시잖아요. 그쵸? 예,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고 막 해서 진짜 눈 먼 돈 생기면 예, 한번 사기도 하고 그런 명품. 근데 그 명품백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죠. 살짝 아쉬운 정도? 예, 인 거지. 못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종류들이 다 이미 소비재인 거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뭐 이제 있네.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져서 주가가 막 내려가요.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주가가 막 떨어진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떨어질까요? 이미 이미. 소비재죠. 이미 이미 소비재. 소비재부터 줄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지출이 많잖아요. 여러 분야에. 거기에서 내가 조금 쪼들린다 혹은 아껴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부터 쳐내요? 임의 소비재부터 치죠. 비싼 거 안 사고 외식 좀 줄이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조금 이렇게 긴축적 경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끼자라고 하면 여행 같은 거 조금 요번에 가지 말고 다음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임의 소비재 쪽이 타격이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또 거꾸로 그런 거죠. 코로나가 풀리면 필수 소비재가 더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임의 소비재가 주가가 더 많이 오를까요? 이미 이미 소비재. 소비재.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의 흐름이에요. 음. 아셨죠? 예. 그래서 많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쌀 거 아니에요. 그죠? 쌌을 때 담아 놓으면 임의 소비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나는 싸게 담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거죠. 음, 음, 나중에 얘가 막 달리기 시작할 때 하면 뭐 중간쯤에서 샀다고 해서 수익률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죠? 선생님 정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렇게 흐름을 알고 기다리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얘들 중에서 누가 때려맞고 누가 올라갈 것이냐는 거죠. 궁금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6월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슬금슬금 지금 사놓으면 그죠? 슬금슬금 사놓으면 걔네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어떤 종목이 막 좋다 하니까 막 뭐 반도체가 높다니까 갑자기 막 반도체 막 들어가고 이만큼 다 올라가 있는데 거기 막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사고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내 수익률은 요만큼인 거죠. 근데 얘가 올라갈 준비를 막 달리려고 준비하는 애를 타면 이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같은 종목이라도 수익률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흐름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거다라고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요거 알아가면 재밌어요. 재밌죠? 그죠? 요거 알기 시작하면 진짜 아주 재밌어집니다. 네. 그래서 또 같이 가보시면 IT부터 볼까요? 엑셀 K가 되겠죠? 엑셀 K. 엑셀 K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요. 테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 가까이 되죠. 무지하게 비대해졌고요. 홀딩스 1등, 2등, 3등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는 반도체 다 아시죠? 요즘 유명해서 그죠? 브로드컴도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뭐 AMD 뭐 이런 애들 쭉 보세요. 뭐 어도비 정도는 아마 아실걸요? 오라클 아실래나? 시스코 뭐 이 다 미국 회사들인데 이쪽 그 뭐야? 이제 테크주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중에서 나는 뭐 어느 부분을 사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자, 선생님들 막간 퀴즈. 자, 어, S&P 500에 TSMC가 있던가요? 없어요. 없죠.
지금 여기 없어요. TSMC를 두 분 사셨잖아. 그죠? 그래서 S&P 500에서 대장주에서 한번 사보세요라고 했는데 예, 갑자기 TSMC로 튀어가지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첫 번째 스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이걸 사세요, 안 사요? 안 사도 되고 사고 싶으면 사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제 why를 알아야지. 이걸 왜 가져가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지금 이 S&P 500에서 이제 대장주를 먼저 담아보자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기둥을 쓰는데 가장 그 뭐랄까 탄탄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 대장주는 주도주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이제 그 이 대장주 주도주 얘네들 우량주라기도 하고 얘네들은 결국 가장 튼튼하고 가장 잘 힘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서 돈을 잘 버는 애예요. 아셨죠? 거의 얘네들은 돈을 다 잘 벌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비중도 많아질 아이이고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담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얘네들로 돈 안 벌면 뭘로 돈 벌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예요. 지금 뭐 M7 뭐 이런 거 보시면 다 대장주예요. 다 대장주.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가장 맨 밑에 벽돌, 그죠? 가장 튼튼한 기둥들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TSMC는 S&P 500은 아니지만 대만 쪽이라서 근데 이제 튼튼한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죠. IT의 특징. IT의 특징은 뭐냐면 저런 거예요. 그 변동성이 높아요. 변동성.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술주의 느낌 아시죠? 그죠? 예, 주가 변동이 되게 약간 좀 심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혁신 속도가 빨라요. IT 기업은 뭐에서 먹고 사냐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가지고 먹고 사는 느낌?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도 아이폰 15 나오고 아이폰 16 나오면 뭐라도 발전해서 그 다음 버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카메라가 하나 더 달렸던 간에 뭐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지 이 기업이 F16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팔아야지 기업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혁신 속도, 새로운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우리들의 이제 문화에서 이런 혁신 쪽을 담당하는 것이 아시겠죠? 뭐 아시다시피 테크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배당이 낮은 특징이 있어요. 배당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배당이라는 건 어차피 이 기업이 번 거에서 주주들한테 이익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긴 해요. 애플 엄청 돈 많이 벌잖아.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벌잖아. 엔비디아도 많이 벌잖아요. 근데 배당은 아직 덜 줘요. 많이 안 줘요. 얘네 1%도 안 줘야지.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부분들이 연구 개발비, 신규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칩이 잘 팔리고 있지만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세대 칩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그죠? 그래야지 또 선점을 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힘은 선점을 한 거잖아요. 그 기술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일 힘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IT 쪽은 대체적으로 배당이 낮더라라고 하는 거. 예, 그런 특징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이제 그 다음 비중쯤 될 거예요. 헬스케어가. 헬스케어도 생각보다 비중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이제 15% 정도. 예. 헬스케어는 우리 사람인 거죠. 헬스니까. 그죠? 사람의 건강에 하고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아프면 이제 먹는 약이죠. 제약회사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쓰는 장비들 있잖아요. 무슨 로봇 CT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건강에 관련된 장비 같은 것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회사도 헬스케어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죠. 국민 이제 건강보험 해가지고. 근데 미국은 사설
같은 느낌이에요. 공사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회사가 다시 따로 운영이 돼서 의료보험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생명공학 같은 거, 공학 기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 병 뭐 이런 것들, 그죠? 이 모더나 아니 저 백신 있잖아요, 백신. 그리고 요즘에 핫한 게 뭐예요? 그 비만약, 그죠? 음, 1112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전부 헬스케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헬스케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내가 이제 만약에 뭐 사고가 났어. 이제 해서 허리를 삐끗했어. 근데 내가 이번 달엔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와서 고칠게요. 이게 되냐고. 팔이 부러졌어. 근데 다음 달에 와서 고칠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선택이 안 돼.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 보면은 뭐예요? 그 어르신들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만성 질환들 있잖아요. 그거를 내 이번 달엔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먹을게.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어요. 오늘 내가 당장 배탈이 났는데 약을 먹어야지. 그냥 난 돈이 없으니까 견뎌 볼게. 요즘에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죠? 내 견뎌 볼게. 뭐 이렇게 무식하신 분들 없잖아. 그냥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싶을 때 아픈 게 아니라는 게 변수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뭐예요? 약간 필수 소비자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음, 꾸준한 매출인 거죠. 한번 고혈압 약을 드셨다라고 하면 내가 그 임의로 막 끊었다가 먹고 싶을 때 먹었다. 무슨 비타민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한 매출. 그리고 또 요즘엔 또 그런 그게 뭐야 그런 만성 질환이 되게 좀 많이 흔하죠. 그죠? 예, 뭐 당뇨 무슨 몇천만 시대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매출이 그냥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죠. 당뇨 나았단 소리가 많아요. 당뇨 걸렸단 소리가 많아요. 그죠? 네. 이게 점점 시장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야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좀 이렇게 몸이 아프신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도 아프잖아. 이렇게 자꾸 삐그덕거리잖아. 뭐라도 지금 선생님들 거의 뭐 정관장 안 드셔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삼에 무슨 뭐 뭐예요? 비타민 C, 오메가 3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루테인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먹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엄마 때라도 보면은요, 우리 엄마가 내 나이 때는 그런 거 안 드셨던 것 같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나이 때쯤 돼서도 그렇고 젊어서도 그렇잖아요. 젊어서도 되게 많이 챙겨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시장이 커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 꾸준한 매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다라는 거, 그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같은 거는요, 금융주는 돈, 이게 은행,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 예. 그래서 이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증권회사라든가 뭐 이제 신용평가사, 이제 뉴스 조금 들으시면은요, 무슨 얘기 또 나오냐면,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어느 기업의 뭐 주가를 상향했다, 뭐 이런 소리 막 들릴 거예요. 무슨 어디에서 뭐 얘 기업의 뭐 기업 신용 등급을 낮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 게 신용평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용평가사라든가 카드 회사 있잖아요. 비자 카드 뭐 이런 거. 예, 그런 카드 회사, 예, 이런 부분들이 금융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의 가장 큰 특징은요.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되게 아까 헬스케어 같은 건 경기에 민감하지가 않죠? 그죠? 예, 그냥 뭐 계속 그냥 먹는 건데 금융 같은 경우는 되게 경기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금리가 되게 제일 높죠. 지금 금리가. 그죠? 금리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높다라는 거는 대출 이자도 높다라는 거죠. 그죠? 예, 대출 이자 높고 또 은행에서도 또 금리를 좀 많이 주는 편이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적금 이자가 높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같은 돈이라도 적금을 더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금리를 이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금융회사, 솔직히 은행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뭐해서 먹고 살아요? 이자로, 돈으로. 그죠? 이자. 예. 네. 그래서 뭐예요? 저금한 돈 가져다가 이자 더 붙여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합법적인 무슨 대출업이잖아요, 이게.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나한테 돈을 많이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1% 적금 금리였는데 3%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 쪽으로 더 많이 돈이 들어오니까 은행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은행들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은행 주가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거고 이제 금리 인하가 남았잖아. 그럼 뭐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이 슉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이 돈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를 이걸 빨리 이루고 봐야 돼요. 이러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되기 전에 빨리 뉴스를 읽고 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뭐라도 던져드리면 알아들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못 알아들으면 알려줘도 이게 못 사는 상황이니까 오늘 빨리 뉴스를 보세요. 그래서 경기에 되게 민감해요. 그죠? 예, 그런 민감하다. 금융주는. 대신에 또 이게 돈 먹고 돈놀이 하는 데라서 그 배당은 그래도 괜찮게 주는 편이에요. 배당 같은 경우는 네, 괜찮게 주는 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섹터 중에서 제일 막내 새끼, 이제 마지막에 생긴 이제 섹터이기는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SNS 같은 거 있잖아요. SN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인스타, 뭐 트위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동영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틱톡,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제 SNS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통신주. 통신주는, 이제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이 엑셀시잖아요. 기업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엑셀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요거죠. 메타 아시죠? 인스타그램. 네. 그죠? 인스타그램 이거고, 구글은 뭐예요? 유튜브 하고 검색이잖아요. 검색창. 구글 링크죠. 검색하는 거. 우리나라가 네이버만 막강하지, 다른 나라 다 구글 써요. 우리나라가 약간 이제 애국자들이 많아가지고 네이버를 쓰는데, 이제 구글 검색창하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들. 이거 보고, 디즈니. 디즈니는 이게 뭐냐면 엔터로 들어갑니다. 엔터. 이거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그 있잖아요. 예, 엔터 사업 쪽도 커뮤니케이션 막 먹고 즐기고 막 하는 거니까. 그리고 디즈니도 요즘에 왜 OTT 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OTT 사업.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 그죠? 넷플릭스도 있고 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슨 뭐 쿠팡 플레이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이제 그 영상 사업하는 그쪽도 다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넷플릭스 여기 있죠. 그리고 버라이즌하고 그러니까 컴캐스트는 방송국이고요. 방송국도 들어가요. 이제 엔터 쪽이니까. 버라이즌하고 TNT하고 T모바일은 뭐냐면 통신회사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우리나라의 3대 통신사 있죠. KT, SK, LG가 얘네 셋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신회사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쪽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헬스도 중요하니까 잠깐 볼게요. 헬스케어. 엑셀 V 어디겠네요. 엑셀 V에 헬스케어에서 보시면 요거 1111는 아시죠? 그 비만약으로 유명해졌던 애. 1112가 여기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얘가 여기 처음 이거 대장주로 뚫고 들어올라왔어요. 요번에 그 비만약 때문에 엄청 주가 올랐잖아요. 여기 낄 아이가 아니었는데 여태까지 1등은 UNH였습니다. UNH.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보험 회사예요. 의료보험 회사.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의료보험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건강의료보험이 우리 의무잖아요. 반강제 의무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의무적으로 드러났으니까 뭐 약국 가서도 약값을 국가 보조해주고 그죠? 병원 가서도 뭐 요즘에 감기 뭐 진료 받아줘 몇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국가에서 약간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는 건데 미국은 그런 보조가 없어서 내가 의료보험 회사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혜택들을 이제 받는 약간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UNH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절대로 UNH에
손을 댈 수가 없죠, 지금. 그죠? 그렇지만 UNH라는 게 어떤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기업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는 줄 알죠. UNH가 부동의 1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료보험 없이 선생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부담되겠죠. 그죠? 예, 아파도 병원 가기 힘들 거고. 그러니까 거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거의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빵빵한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계속 부동의 1위였고,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은 아시죠? 존슨즈 베이비 로션. 그 존슨앤존슨입니다. 근데 음, 존슨앤존슨이 베이비 로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땀띠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타이레놀. 그죠? 타이레놀 같은 게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되게 오래됐죠. 그죠? 유명한 회사죠. 선생님들 애기 키울 때도 존슨즈 베이비 로션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거고, 그죠?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도 존슨즈 베이비 로션 하지 않았을까? 그죠? 예. 저는 우리 엄마가 내 동생, 제가 동생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 제 동생 키울 때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발라줬던, 하얀색 파우더를 발라줬던 그 기억이 날 정도로 얘 60년이 넘은 회사니까 그런 이제 회사인 거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것도 보시면은 왜 이제 그때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과거에 어떻었는지를 이제 좀 이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예시를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그 우리 그 백신 막 맞을 때 있잖아요. 너 뭐 맞았어?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뭐 어디 거 맞았어? 막 이런 거. 어디가 덜 네. 아파? 막 이런 얘기 막 했었었잖아요. 우리 그때. 네. 근데 보면 어느 분은 되게 막 심하게 막 아프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의사가 약 처방을 하거나 혹은 뭘 먹으라 그래요? 안 아프셨구나.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좀 아픈 것 같으면 타이레놀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회사가 백신을 발명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내놓느냐, 이제 임상해서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주가가 막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백신 나오면 주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많이 팔리니까. 그죠? 막 팔리는데 이제 전 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한 다섯 여섯 군데 되지 않아요? 그죠? 이제 근데 걔네들이 이제 다 그거를 나눠서 맞고 있는 거죠. 그죠? 어디에는 뭐 모더나 맞고 어디에는 뭐 이제 암젠 맞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뭐예요? 어떤 백신을 맞던 간에 아프면 뭐 먹으래요? 타이레놀. 타이레놀 네. 맞추래서. 타이레놀. 백신은 나눠지는데 아파서 먹는 건 타이레놀 하나예요. 점수를 그죠? 받받아.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을. 시장을. 이러면은 얘가 안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예, 그렇게 돈을 본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제 예시를 좀 이제 간략하게 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돈을 안 벌 수가 없겠죠. 돈을 안 벌 수가 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 열심히 달리세요. 아셨죠?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머크도 그잖아요. 백신. 그죠? 그죠? 머크라든가 막 이런 거 암젠 여기도 있고 화이자도 맞으셨죠. 그죠? 예. 이런 애들 다 이제 그 백신 회사인 거 모더나 없어졌어요? 탑10에서 밀렸어요? 모더나가 백신 할 땐 여기 있었는데 있었는데 밀려났네. 1111이 올라오면서 밀려났나? 예, 아무튼 이제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가 많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도 또 빨리 봐야죠. 자, 부동산주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리츠주 맞아요. 근데 이 부동산주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온라인 건물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이런 거 뭐 하면서. 근데 이 리츠 주식에서의 리츠는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에는 우리가 가서 뭐 아파트나 상가를 임장 가가지고 계약해가지고 뭐 내가 임대 놓고 그래서 임대료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근데 이 부동산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 리츠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죠. 백신이 미국에서만 맞췄나요? 아니잖아요. 미국 회사인데 전 세계로 다 맞추는 거고. 타이레놀도 존스앤존스에서 만드는데 우리나라 먹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상장되어 있는 적어도 S&P 500이라는 회사는 비율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대 기업이라는 거. 그거를 또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건물 하나 해가지고 뭐 임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장 있잖아요. 극장 우리 뭐 CGV 같은 극장 있잖아요. 그럼 CGV 같은 극장을 수백 개를 전 세계에 지어 놓고 그걸 그냥 임대를 줘 버리는 거야, 전 세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마무시하게. 쇼핑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무슨 뭐 롯데백화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롯데백화점 같은 그 부지들 건물도 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 같은데. 그런 데를 전 세계 그 황금 백화점이 제일 비싼 데 있잖아요. 그 외곽엔 잘 없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땅을 사놓고 건물을 그렇게 해놓고 그걸 임대를 주니까 이게 장난 아니겠죠? 이게 비주얼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여기 부산에도 보면 그 신세계 아울렛 있거든요. 예, 거기도 그 사이먼 프로퍼티가 임대해 준 거예요. 이 신세계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 아울렛 되게 크잖아요. 보시면 그런 것들을 통째로 막 이렇게 임대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엑스코. 예, 굉장히 세요. 셉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짝 하나 팔았다 말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내 부동산이요.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를 기억하세요. 아셨죠? 건물을 임대하는 것만이 리츠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PLD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롤로지스는 건물이 아니라 창고 임대예요. 창고 임대. 창고 임대.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PLD 같은 경우도 저는 수익을 냈던 기업인데 어떤 거냐면 창고인 거는 우리 뭐 이렇게 쿠팡할 때 당일 네, 배송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당일 배송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부산 어디에 쿠팡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한 물류 창고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기차역이나 뭐 항만이나 뭐 비행기 공항이나 이런 것들에 막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창고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백화점을 가요? 인터넷 쇼핑을 해요? 인터넷 인터넷 쇼핑을 하죠. 그러면 인터넷 쇼핑을 하면 물건을 적재를 해둬야 되죠. 갑자기 온라인이 막 많아졌잖아요.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창고가 모자르겠죠. 창고를 임대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프로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최고가를 찍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서 돈을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랬을 경우에 누가 돈을 벌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PLD 같은 경우는 그랬던 종목인 거고 아메리칸 타워나 뭐 이런 이제 웰 타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물이에요. 막 이렇게 송신탑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산에 이렇게 막 송신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임대예요. 그런 것도 임대고 또 이키닉스 그 이제 그 뭐죠?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하는데 보면 이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엄청 크잖아요. 건물 하나가 그냥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그 왜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컴퓨터들로 꽉 찬 건물 가끔 드라마에서 보시잖아요. 그런 게 데이터 센터 그런 게 엄청 큰 거 서울에도 있어요. 엄청 큰 것들이 이제 다 포진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가 중요해지죠. 옛날에 쿠팡 데이터 센터 불난 적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쿠팡이 하루 이틀 이거 맛이 갔었어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금단 현상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잠깐인데 이게 카톡이 안 되니까 이게 막 이랬던 그게 쿠팡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데이터 접속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쪽도 되게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이거 아까 사이먼 프로퍼티 말씀드린 거 그죠? 네, 백화점 같은 거 주는 거고 크라운 캐슬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통신 쪽 리얼티 인컴은 아마 많이 가지고 가실 건데 일반 상가 임대하는 거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리얼티 인컴 같은 게 또 자주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 요거 못 기억하세요. 높은 배당 잘 줍니다. 이게 리츠가 뭐예요?
임대료를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임대료 받아서 이익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배당이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배당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츠 쪽은 꼭 담아가시는 걸로.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이제 에너지, 이제 석유 같은 거, 네, 그거랑 관련돼서 그래서 에너지를 가공하고 시추하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를 가공하거나 석유해서 뭐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아무튼 운송하는 회사라든가 관련된 쪽이 다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재 보시면 산업재의 특징은 약간 기간 산업 같은 느낌? 그러니까 기간 산업이 뭐냐면 저런 거죠. 철도, 항만, 무역, 택배, 이제 폐기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차 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독과점 느낌인 거죠. 독과점 느낌. 예,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틸리티는 그러니까 수도나 전기 같은 것을 공급하는 거. 우리 뭐 한국 뭐 뭐죠? 전력공사 뭐 이런 것 좀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한 나라도 시차가 나잖아요. 크잖아요. 동부 서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한 곳에서 공급을 하는 거는 이게 땅덩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뭐 동부에도 이게 전력공사 있고, 그죠? 서부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는 미국은 주잖아요. 그죠? 예. 각 주마다 또 자치적으로 막 법률도 다르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치적으로 이제 여러 개 있어요. 공급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도나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유틸리티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징이 뭘까요? 내가 월급을 안 받아도 빨래는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죠. 수도는 쓴다는 거. 내가 월급을 안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선생님들 불 안 켜고 촛불을 켜나요?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또 쓸 거 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얘도 역시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산업의 특징을 기억하시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산업의 특징이 지금의 경기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거기에서 어떤 기업을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 픽해놓고 얘가 어느 섹터에 들지, 얘가 어떤 연관을 하지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이제 뭐 리츠가 좋아질 거다 하면은 그러면 이 부동산 주식 중에서 나는 어떤 거를 접근해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원자재는 말 그대로 원자재예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 은, 구리 뭐 이제 그리고 뉴스 들으시면 아실 텐데 뭐 옥수수, 커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귀리 막 이런 것도 다 원자재, 농산물까지 전부 다 합쳐서 원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재가 가장 변동성이 커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비는 내 뜻이 아니잖아. 이 사람의 뜻이 아니잖아요. 비가 안 오면 수확이 안 되죠. 그죠? 날이 흐려도 막 수확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이제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으로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원자재 쪽은 가장 나중에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요한 건 뭐다? 얘네들이 서로 상호관계가 또 있어요. 상호관계가. 그래서 요 상호관계를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떻게 되시냐면 제가 요 사이트 또 톡에다 올려드릴게요. 야오 파이낸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그러셔가지고 이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이제 그 11가지 섹터 있죠. 그 엑셀 E, 엑셀 Y, 엑셀 C 이거 있잖아요. 그 섹터명을 이제 일단 하나만 쳐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엑셀 E 이거 자, 엑셀2 이렇게 치시면 여기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차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를 누르시면 엑셀2와 관련된 차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보시고 이 엑셀2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엑셀이잖아요. 그러면 이 엑셀이다 혹은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고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고, 음, 그다음에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다 그려보시라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엑셀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비교라고 돼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엑셀 K 같은 거 한번 써볼까요? 엑셀 K 여기 나오죠? 눌러보시고 색깔 다른 거 지정하셔서 하시면, 자 보시면 얘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은 안 보이시죠, 선생님들? 그죠?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술주가 막 내려가는데 에너지주는 막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때가 전쟁 터졌을 때예요. 이때가. 기술주는 막 내려가는데 이때는 에너지는 막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고, 또 여기에다 겹치셔도 되고 두 개씩 비교해 보시는데 아무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엑셀P다, 필수 소비재다, 뭐 이런 거를 또 다른 색깔로 해서 이렇게 얹어 보시면 또 다르죠. 그죠? 또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르게. 이게 필수 소비재는 왜 이런지 대충 느낌 오세요? 휴지 쓰는 게 거의 거기서 거기거든.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이 막 쓰지도 않고, 막 이렇게 적게 쓰지도 않고, 맨날 휴지 쓰는 양은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비슷한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해 보시면 막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것도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그 섹터가 어떻게 이제 흐름을 받는지 그거를 이제 외워서 보기보다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이제 섹터에 속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뉴스도 보고 주가 움직이는 것도 보면서 천천히 알아가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게 외운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기름값 보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기름값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두고 알아가시면 된다라는 거. 예, 그런 거 해서 여기 한번 야후도 그려보시고 또 공부하다가 이렇게 제가 하나씩은 사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사보세요. 지금 장이 나쁜 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씩 또 사보셔서 또 인증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레벨 1이 여기까지 거예요. 여기까지가 레벨 1인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레벨 2라고 해가지고 배당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죠?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을 이제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청서는 아마 공지사항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올라가서 보시면 주요한 내용만 알려드리면 다음 주 목요일 그냥 또 이어서 갑니다. 똑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시간도 똑같고요. 5주차.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제목이 그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월세 받는 배당주 있잖아. 이거. 예, 그거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당주가 뭐고 어떤 거 골라야 되고 또 무슨 사이트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서 무슨 자료를 보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제 이제 선생님들 요거 포트폴리오 지금 이제 살짝 어떤 느낌인지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내가 어떤 거 이렇게 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포트폴리오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뭐 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또 이제 나한테 맞는 배당주 또 그리고 어떤 거 어떻게 찾고 또 배당 수익률 계산하는 거 그죠?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배당률에 따른 이제 매매 타이밍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고 요건 여기서 사고 여기서는 좀 안 사고 예, 있죠. 예, 그 타이밍 이렇게 언제 사는 거 예, 그런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좋은 배당주 그죠? 우량한 배당주들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배당 이제 세금 같은 거, 예,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4월 달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적 발표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직 실적 발표를 이제 겪어보지 못하셨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실적 발표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이 기업이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아까 TSMC를 샀어요. 근데 이 TSMC가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잘 가는지 안 가는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지금처럼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얘네를 계속 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가 잘 돈을 벌고 있는지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실적 발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1, 4, 70 4번을 합니다. 1년에 4번. 3개월의 시즌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4월 달, 그죠? 네, 4월이기 때문에 4월 둘째 주, 항상 똑같아요. 둘째 주부터 발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 실적 발표, 기업이 어떻게 했다라는 걸 뭘 봐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은 갑자기 주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어제 뉴스인가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는데, 그죠? 그래서 뭐 18%인가 뭐 올랐다라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실적 발표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고 체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때쯤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건 그때만 할 수 있는 거라서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매달 이제 월배당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매달 배당금 받는 포트폴리오 짜는 법도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언제 사며 언제 얼만큼 돈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전부 다 알려드리는 시간이 레벨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레벨 2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레벨 2 부분이 뭐예요? 내 포트폴리오 집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둥하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배당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짓는 집에서 거실을 얼마나 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집에다 배당을 얼마만큼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큼을 쌓아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음, 이제 슬슬 재밌어질 거예요. 슬슬 이게 돈이 이제 이게 굴러가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째려보는 만큼 보이기 시작을 이제 슬슬슬슬 하면 예, 질문하세요. 네. 음, 조희정 쌤 질문하세요. 마이크는 안 되시는 거? 예,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쳐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점점 재밌어지고 이게 제가 아는 만큼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일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똑같은 뉴스를 듣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QQQ를 직접 사는 거랑 한국 지수에서 사는 거랑 뭐예요? 미국 QQQ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거고요. 한국의 코덱스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QQQ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 이게 뭐 수익률 뭐 이런 부분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뭐 포함해가지고 수수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연금저축 이거 배우는 거는 그 다음 레벨에도 있어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건 요런 거 사시고 요거는 요렇게 사시고 연금저축은 어떻게 하시고 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되죠. 근데 이제 다만 그걸 먼저 안 하는 이유는 연금은 12월까지만 하면 돼요. 아시죠? 그죠? 12월 안쪽에만 어떻게 좀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일단 배당이 더 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 되신 걸까요? 그래서 뉴스 조금씩 많이 할수록 아마 조금 들리는 그런 느낌이 이제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내보시고, 이게 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진짜 배울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 것만큼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힘내시고 또 어려운 거 있으시면 또 톡으로 또 물어도 보시고 선생님들끼리 또 소통하시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또 투자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레벨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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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